자, 잘 쉬셨죠? 어깨도 이렇게 한번 흔드시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흔드시고. 잠이 와요. 복습해요. 언어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기호다. 특별히 무슨 기호다? 상징 기호다. 그림도 하나 보셨어요? 누구 안에 누가 퐁당? 기호 안에 언어가 퐁당. 그쵸?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기호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죠? 뭐가 있다? 형식과 내용이 있다. 언어의 형식은 음성, 문자. 언어의 내용은 의미. 외우셨어요? 말소리를 뭐라고 하죠? 음성,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를. 음향, 이 둘의 차이점은 분절성이 있니 없니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앤드 더불어 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의문이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우고 왔어요. 의문이 뭐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 의문부터 이제 우리가 문법도 공부하게 됩니다. 의문의 두 가지 종류도 배우고 오셨어요. 뭐하고 뭐? 자음과 모음 배우셨죠? 자음이 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쵸? 그 뒤는 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하는 거. 모음엔 뭐가 있죠? 아야, 어요, 니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네? 의문이라고 불렀구나. 까지 봤어요. 자, 우리 책 보시면 12페이지 밑에, 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라는 얘기를 하죠. 음성, 문자. 누구의 형식이죠? 언어의 형식이죠. 그 음성을 다른 말로 동그라미 뭐라고도 하고, 말, 문자를 다른 말로 글. 그러면 언어의 형식을 다시 뭐라고도 할 수 있네요. 음성과 문자 대신 말과 글이라고도 설명해도 같은 내용이 되는 것. 다시. 자, 언어의 형식. 뭐하고 뭐가 있죠? 음성과 문자. 너를 뭐라고? 말과 글. 당연히 둘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설명 두루두루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두시면 될 내용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목표. 언어의 기호적 특징을 알고 가자입니다. 자, 언어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기호다. 무슨 기호다? 상징 기호다.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에 갖는 기호적인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부터 가죠. 무슨 성? 기호성. 당연하지. 언어가 뭐니까? 기호니까. 그래서 언어에는 반드시 두 가지 얘기를 하겠네. 뭐와 뭐가 꼭 있다. 형식과 내용. 내용과 형식이 꼭 있다. 그 얘기를 하겠죠. 이미 외우셨죠? 언어의 형식에는 음성과 문자. 널 달리 뭐라고 배우고 오셨어요? 말과 글. 언어의 내용은 의미. 게임 끝났네. 언어가 기호다. 언어의 무슨 성? 기호성. 자, 언어 기호의 두 번째. 자, 읽어보시죠. 뭐라고? 규칙성. 당연하지. 언어에는 규칙이 있죠. 어떤 말이 먼저 오고 어떤 말이 뒤에 온다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규칙이 있어요. 너를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건 이 말과 똑같다. 자, 뭐라고 했느냐? 자, 물결하시죠. 법칙성, 체계성. 똑같네요. 자, 니들은 반드시 규칙이 있어. 다른 말로 뭐가 있다? 법칙이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있다? 체계가 있다. 똑같다는 말이래요. 체계가 있으려면 언어가 하나의 구조, 옆에다가 살짝 구조라고 메모해 보시죠. 언어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셨어요? 언어에는 문법. 이게 있어. 무슨 성? 규칙성. 다른 말로 뭐라고? 법칙성, 체계성.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세 번째 별표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한자가 굉장히 어렵죠? 방자하다 할 때 자자와 뜻의자. 즉 제 멋대로다 라는 뜻이 자의성. 그럼 뭐와 뭐가 자의적이냐? 언어기호의 동그라미 형식과 내용. 니들이 필연적 X, 절대적 X 아니라 임의적 동그라미, 관습적 동그라미, 자의적 동그라미. 자, 자의성 좀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가 별표 쳤죠. 시험에 언어의 기호적 특징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녀석이기도 해요. 언어가 자의적이다. 언어 기호가 자의적이다. 무슨 뜻이냐? 얘 이름이 뭐죠, 여러분? 분필, 그렇죠? 근데 얘를 제가 처음 만들 때 분필이라고 꼭 지어야 할 필요가 없죠. 얘 이름을 저는 다른 거 뭐 뽀빠이 이렇게 지었어. 그럼 얘 이름을 뽀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얘 이름을 처음 만들 때 분필이라는 형식을 지어준 거죠. 요런 내용에 대해서 분필이라는 꼭 형식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어. 처음 지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즉 형식과 내용 사이의 관계가 절대적이거나 너는 반드시 꼭 그래야 하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현실도 그래요. 얘가 꼭 분필이면 얘는 미국 가도 분필이라는 형식을 써야 해. 일본 가도 분필이라는 형식을 써야 해. 근데 미국 가서 분필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형식, 그 음성이나 문자가 절대적이거나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구나. 얘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죠? 조크. 여기까지는 되네. 일본에서는 모른다 데스. 그죠? 잘 모르지만 분명히 분필이라고는 안 부를게 확실해. 그래서 자의성의 4가지 근거도 우리가 또 외워요. 밑에 보시면 자 거기 자의성 그래놓고 더 알고 가기 밑에 박스가 나오죠. 1점 찾으셨어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자 언어에서의 형식이 다르다. 괄호로 묶읍시다. 동일한 내용 묶으시고 형식이 다르다 묶으시죠. 자, 동일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용은 똑같은데, 자, 얘 미국으로 갑니다. 자, 미국에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못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주시죠. I love you. 내용이 바뀌어요? 형식이 바뀌어요? 형식이 바뀌어요. 1번으로 갑시다. 힘드네, 아직. 아이시테르, 그죠? 독일로 갑시다. 이힐리디 뭐 이럴 거잖아요. 그쵸? 중국으로 갑시다. 와이, 여기까지 되네요. 그래도 어렵지만 러시아 갑시다. 제가 러시아어로 이 말을 배웠어요. 야, 르블루집이야. 약간 욕 같기도 해. 그죠? 그런데 야, 르블루집이야 라고 말한답니다. 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형식이 바뀌었어요? 형식이 바뀌었어요. 만약 언어가 자의적이지 않다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형식을 썼을 거야. 그런데 동일한 내용인데 나라마다 뭐가 바뀌네? 형식이 바뀌어. 너 자의적이구나 라는 첫 번째 근거가 돼요. 두 번째,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물결 1대1이 아니다. 1대1 X. 자, 그럼 1대1만 외우면 안 되고 뭐와 뭐의 관계가?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자, 머릿속에 여러분 계속 떠올리셔야 되는 거네요. 자, 언어는 뭐의 하나였어요? 기호의 하나였어.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2가지를 갖는다 그랬죠? 뭐하고 뭐?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그랬죠? 언어의 형식이 뭐라고? 음성, 문자. 음성, 문자를 다른 말로 설명하시죠? 말과 글. 내용을요? 의미. 근데 언어가 기호다. 그래서 언어 기호의 특징 첫 번째 뭐 하고 오셨어요? 기호성. 언어가 기호라는 것은 반드시 규칙이 있어. 법칙이 있어. 체계가 있어. 무슨 성? 규칙성, 법칙성, 체계성, 그리고 또 하나 뭐 기억하자고? 구조 기억하자 이러고 왔어요. 앤드 세 번째 중요하다. 그럼 제가 강조했죠. 별표하자. 뭐와 뭐의 관계가?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란 말 너무 어려우시면 must. 이 내용에 대해 이 꼭 그런 형식이어야 한다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널 무슨 성? 자의성이라고 한대요. 자, 자의성의 첫 번째 근거도 외우셨어요? 뭐에 대해서? 외우셨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뭐마다? 나라마다 뭐가 다르더라? 형식이 다르더라. 자, 네가 자의성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우리가 밑줄하고 왔죠?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뭐가 아니다? 1대1이 아니다. 자,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1대1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야? 배. 떠올렸어요. 여러분, 배 그럼 뭐 떠올리세요? 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냥 비가 와, 잠이 와. 그죠? 그거 말고 배 그럼 떠오르는 거. 타는 배? 훌륭하십니다. 또. 먹는 배. 감사합니다. 배, 여러분. 배. 자, 또 무슨 배? 사람 볼록 나온 배. 분명히, 뭔 같은데요. 내용이 같아요? 형식이 같아요? 형식이 같은데, 뭐가 달라? 내용이 달라. 만약 니네가 절대적인 머스트의 관계라면 이 형식에 대해서 이 내용만 쓰고 나머지는 쓰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1대1의 관계가 아니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소리가 같다. 뭐라고 할 거게요? 발음은 같은데 뭐가 다르게 해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상이한. 그래서 발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말이라고 부르죠. 너도 뭐의 근거가 되네? 자의성의 근거가 돼요. 좀 슬픈 말이긴 한데 죽다 말고 얘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아시는 말 좀 한번 불러보세요. 죽다. 뭐가 있을까요? 사망하다. 사망하다. 또 숨지다. 숨지다. 그런 표현도 있네요. 또
뭐라고요? 요단강 건넜다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또요. 운명하시다. 또 타계. 수준 나옵니다. 타계까지 나왔어요. 또 여의다. 그치, 여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죠. 또 이거 쓰고 있어 지금? 그거 쓰지 마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쓰는 척 하지 말고. 왜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가 보죠. 그래서 맞아. 너는 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형식이 달라. 이번엔 의미는 같은데 형식이 다른 말이 존재해. 무슨 관계가 아니다. 내용과 형식이 1대1이 아니다. 즉 뭐의 근거가 된다. 자의성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아닌 무적의 많은, 우리가 좀 전에 본 건 바로 표에 있는 이음, 소리는 다른데 동의, 의미가 같은 말의 사례가 되죠.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어요. 밑에 3점 세 번째,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이 변화가 따로따로 일어난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 밑에 이런 말 나왔어요. 동그라미 역사성. 언어가 만약에 형식과 내용이 꼭 그래야 하는 머스트의 관계면 변하면 안 돼. 근데 뭐 하면 변해요? 시간이 흐르면 변해. 그래서 역사성이 자의성의 세 번째 근거. 이렇게 되는 거. 네 번째 별표 의성어 의태어. 의성, 성의 동그라미 뭐 흉내낸 말? 소리를 흉내낸 말. 소리성 의태, 태의 동그라미. 자, 뭘 흉내낼게요? 모습을 흉내낸 말. 의성어, 의태어도 자의성의 근거가 된대요. 근데 그 옆에 이런 설명이 나오죠. 자의성이 가장 물결 뭐하다? 약하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밑에 뭐라고 막 얘가 나왔는데 여러분이랑 저랑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닭은 어떻게 울어요? 꼬끼요. 미국 닭은요? 그건 아직 안 배웠어. 미안해. 아직 안 배운 걸 몰라서 크라크 느들두 이러고 운대. 처음 들었어요? 째려본다. 근데 우리가 크라크 느들두를 듣고서 이거 분명히 닭의 소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넌 개소리는 아닌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닭이 똑같이 울면 우리나라 닭이 꼬끼오 그랬으면 미국 닭도 꼬끼오 해야 해. 근데 얘들이 크라크 느들두 하고 울어. 니들도 뭐에 차이가 있어요? 형식에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뭐의 근거이긴 하지만 자의성의 근거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듣고서 그게 무슨 소리구나 유추가 가능해. 닭소리구나 유추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자의성이 가장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설명한 거네. 자, 거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밑으로 쭉 보시면 자,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 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간 펜 유연성이 존재한다. 유연성 밑줄 아시죠? 쉽게 말해 유추가 가능하다. 우리가 추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질문. 자의성과 유연성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반의어인 것 같아? 반의어 개념,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자의성이 아닌 성격이 너한테 들어있다. 정리합시다. 이게 뭐야? 자, 갑시다. 자의성, 뭐와 뭐의 관계가?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절대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적이지 않다. 근거 첫 번째 배웠어요. 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나라마다 형식이 다르더라. 두 번째, 내용과 형식이 뭐가 아니더라? 1대1의 관계가 아니더라. 세 번째, 네가 똑같으면 안 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하더라. 뭐? 역사성. 근데 네 번째 사례로 뭘 배우셨냐면 의성어, 의태어. 니들이 마냥 동일한 내용, 꼬끼오 닭소리에 대해서 만약에 형식이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닭도 꼬끼오, 미국 닭도 꼬끼오인데 달라. 그런 차원에서 의성어, 의태어도 자의성의 근거가 되지만 우리가 크라크 두들두를 듣고 적어도 무슨 소리는 아니다. 개소리는 아닌 것 같아. 닭하고 닭소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1, 2, 3, 4 중에 자의성이 가장 약한 것은 4번. 유식한 말로 무슨 성이 존재한다? 유연성이 존재한다. 유연성은 자의성하고 비슷한 말 반대 개념. 반대 개념으로 기억하셔야 해요. 다시 갑시다. 언어가 뭐다? 기호다. 무슨 기호다? 상징 기호다. 그러면 기호가 갖는 특징을 언어도 갖는다. 기호에는 반드시 뭐뭐가 있다? 형식과 내용이 있다. 언어의 형식은 음성, 문자. 언어의 내용은
의미. 그런데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어의 기호적 특징 하고 있어요. 언어가 기호다. 무슨 성? 기호성. 반드시 뭐가 있다? 형식과 내용이 있다. 지겹게 합니다. 오늘 자다가도 해야 돼. 집에 가서 잠꼬대 형식과 내용이 있다. 막 하셔야 해요. 자, 형식과 내용이 있는 너는 반드시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게 되죠. 무슨 성? 규칙성. 다른 말로 법칙성, 다른 말로 체계성이란 것도 배우셨어요. 근데 세 번째,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꼭 끌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야. 자의성. 그렇지, 너를 우리가 요식한 말로 임의적이다, 자의적이다, 관습적이다 이런 표현도 읽어두고 왔어요. 자의성의 첫 번째 근거. 훌륭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누구마다 나라마다 형식이 다르더라. 잘했어요. 두 번째. 1대1이 아니야. 뭐가? 형식과 내용이 1대1. 1대1만 외우면 안 돼요. 뭐 1대1 뭐 맞붙자고 싸우자고. 형식과 내용이 1대1의 관계가 아니더라. 세 번째 또 뭐 배우셨어요? 역사성. 네 번째. 의성어, 의태어. 근데 이 중에 자의성이 제일 약한 것은 의성어, 의태어. 무슨 성이 존재한다? 유연성이 존재한다까지 우리 같이 외운 거. 자, 기호적 특징. 자, 네 번째 갑시다. 자, 사회성 동그라미 한번 하시죠. 자, 언어가 갖는 기호적 특징 네 번째. 사회성. 너 무슨 뜻이니? 가로 1번. 언어 기호가 자의적 약속. 꼭 그래야 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면 물결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널 유식한 말로 안 돼. 가역. 바꿀 수 없는 성격 불가역성이라고 불렀네요. 다시 사회성. 자, 너는 언어가 자의적이긴 하지만 사회에 수용되면 개인이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널 유식한 말로 불가역성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 밑에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괄호 2번 한번 내려와 보시겠어요? 거기 페트 픽셀에 책상은 책상이다. 우리 시험 기출 지문이기도 하죠. 내용 살짝 같이 보시죠. 중간쯤 내려오시면 자, 왜 침대를 그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찾으셨어요? 그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대. 그리고는 껄껄 웃기 시작했어요. 옆방 사람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좀 합시다 하고 외칠 때까지 웃고 웃었대. 자, 이제 뭔가가 변화한다. 그가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침대를 그림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피곤하군. 이제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날 이후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참 동안을 그림 속에 누워서 이제 의자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는 의자를 자명종이라고 부르기로 했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자명종에 앉아서 팔을 책상에 괴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제 책상을 더 이상 책상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 야, 이제는 양탄자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침에 그림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양탄자 옆에 자명종에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부를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대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남자는 언어의 기호적 특징 가운데 무엇을 위반하고 있는가? 사회성. 그런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사회성을 위반할 수 있는데 근거가 되는 것은 언어에 무슨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9까지 기출문제를 방금 여러분이 푸신 거예요. 제목에 괄호 2번 물결 뭘 위반했다? 사회성을 위반했다. 오른쪽 날개 보시면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설명도 같이 보시죠. 자, 언어 기호의 사회성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다른 말로 불가역성. 근데 바뀔 수 있다가 다시 나오네요. 우리 16페이지 가시면 역사성 이러면서 언중에 수용된 사회적 약속인 언어 묶읍시다. 자, 언중에 수용된 사회적 약속인 언어. 언중. 자, 형광펜 한번 하시죠. 그 말을 쓰는 사람의 무리를 언중이라고 하죠. 따라서 개인이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방금 무슨 성 배우고 왔어요? 사회성과 관계에 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물결 아주 중요한 말 뭐가 흐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한다? 변한대요. 즉 내용이 변하기도 하고 형식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말이 생기기도 하는 등 변한다. 심지어 문법 체계도 바뀐다. 다 변한다. 그래서 이를 형광펜 뭐라고 불렀어요? 가역성이라고 불렀네요.
자, 왼쪽 날개 보시면 자,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소개하는 대목 중에서 맨 마지막 점 보시면 언어는 마치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와 같아서 시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생성,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사멸, 죽기도 하는 등 이와 같이 변할 수 있다. 무슨 성? 역사성. 너를 다른 말로 가역성, 불가역성? 가역성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밑에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도 있고 오른쪽 다시 본문으로 와 보시면 자, 신생 새로 태어난 말들의 예가 쭉 나오고 성장 동그라미 한번 하시죠. 특별히 형태가 변화한, 형식이 변화한 것도 성장에 속하고 의미 변화, 내용이 변화한 것도 성장이죠. 이들은 단독 문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기도 해서 여러분이 암기가 사실은 필요한 대목인데 우리 기본반은 다 외우면 여러분 머리 쥐나니까 조금만 외울게요. 자, 의미의 확장 중에서 그 중에 형광펜 다리 오늘 꼭 외웁니다. 다리. 자, 다리. 자, 제가 앞으로 이제 15세기 이런 말 많이 쓸 거거든요. 15세기는 언제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외우기도 할 건데 자, 15세기에는 다리를 무슨 뜻으로 썼냐면 주로 유적물 누구니 짐승과 사람의 다리로만 썼대요. 그런데 지금은 짐승과 사람의 다리 플러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 다리, 의자 다리, 안경 다리 우리가 모든 생명이 없는 모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너를 의미에 뭐라고 부르네? 확장이라고 부르는구나. 자, 다리 15세기엔 누구만? 사람 다리, 짐승 다리만 다리. 근데 지금은 안경 다리, 교각 다리 다. 그래서 의미가 뭐 됐다고요? 확장. 언어 사회성의 사례다. X. 무슨 성의 사례다? 역사성의 사례라고 설명하셔야죠. and 의미의 이동 중에서 자, 다 외웠으면 좋겠지만 맨 위에 형광펜 어리다 색칠하시죠.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세종대왕이 하신 말씀 중에 얘가 등장해요. 15세기 당시 어리다는 무슨 뜻이었느냐? 형광펜 어리석다. 근데 지금은 어리다 무슨 뜻? 나이가 어리다. 의미가 완벽히 뭐했냐? 이사 같대요. 우리 이런 걸 요식한 말로 의미의 이동이라고 한답니다. 자, 다시 복습. 어리다. 15세기엔 무슨 뜻? 어리석다.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 넌 확장이에요? 이동이에요? 축소예요? 이동. 그래서 세 번째 의미의 축소 중에서 다 하면 좋겠으나 그 중에 형광펜 중생. 형광펜 아시죠? 중생. 자, 너는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살아있는 것 전체. 근데 지금 너는 중생, 현대국어의 짐승이라는 말로 말 자체도 바뀌었죠. 그래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 애니멀을 의미하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라는 뜻이 돼요. 너는 의미에 뭐로 보겠다? 축소로 보겠다. 물론 불교 용어로 중생들아 할 때 그 중생은 남아있죠. 그런데 너는 별개, 그것과 별개로 현대국어의 짐승이 중생에서 출발해서 의미가 축소된 말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니들은 언어가 성장, 변해, 성장하는 것의 세 가지 경우의 수.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뭐 배웠냐면 다리 배웠어요. 15세기 뭘 다리라고 불렀는데? 사람 다리, 짐승 다리. 근데 지금은 다 다리야. 넌 의미가 뭐 됐다? 확장되었다. 15세기 어리다. 무슨 뜻? 어리석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 자, 짐승이란 말이 중생이란 말에서 왔대요. 자, 중생 원래 무슨 뜻이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 근데 누구를 요즘 짐승이라고 부른다? 동물, 애니멀만 짐승이라고 부른다. 의미의 뭐다? 축소라고 보겠다예요. 엔드 밑에 사멸된 말 중에서도 하나 외웁시다. 형광펜 즈문. 자, 즈문 지금은 안 쓰죠? 무슨 뜻이다? 천이란 뜻이다. 까지 외워둡시다. 니들은 언어의 무슨 성? 역사성과 관련 있는 사례. 다시 갑시다. 언어가 기호다. 지금 우리 뭐하고 있냐면 언어의 기호적 특징 하고 있어요. 언어가 기호다. 무슨 성? 기호성. 언어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 규칙성. 다른 말로 법칙성, 체계성. 반드시 형식과 내용이 꼭 그래야 하는 관계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무슨 성? 자의성. 또 물어보겠죠. 저 여자가 설명하시죠. 자의성의 근거. 까먹었어. 자의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나라마다 형식이 다르더라. 두 번째.
내용과 형식이 1대1의 관계가 아니더라. 세 번째, 역사성. 네 번째, 의성어, 의태어. 이 중에 자의성이 가장 약한 것은 의성어, 의태어. 무슨 성이 존재한다? 유연성이 존재한다. 자, 언어는 한 번 받아들이면 개인이 마음대로 못 바꿔요. 사회성, 다른 말로 불가역성.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역사성. 자,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꼭 그래요? 꼭 그렇지 않아요? 자의성은? 꼭 그렇지 않은 관계였어. 너의 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무슨 성이 있었게요? 역사성이 있었지. 즉, 너하고 누구하고 친구구나. 자의성과 역사성이 친구구나. 어떤 의미에서? 형식과 내용이 꼭 그래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같은 관계. 그런데 자, 사회성. 너는 한번 사회가 수용하면 개인이 마음대로 형식을 바꾸면 돼요, 안 돼? 안 돼. 따라서 너하고는 무슨 관계? 반대 관계. 그러니까 넓은 범주에서 사회성하고 자의성도 반의적인 성격을 띈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까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역사성.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 변한대. 그 중에 우리가 성장의 몇 가지 사례를 봤어요. 다리. 15세기 다리는 누구? 사람 다리, 짐승 다리. 근데 지금은 모든 다리. 의미가 뭐 되었다? 확대되었다. 어리다. 15세기에는 어리석다.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 의미가 완벽히 이사 갔다. 이동이라고 볼 거고요. 짐승, 넌 어디서 왔는데? 중생이란 말에서 왔는데 모든 사람이 중생인데 지금은 누구만? 짐승, 애니멀만. 의미가 뭐 되었다? 축소. 즈문이 뭐예요? 즈문? 천. 이런 예를 주면 언어기호의 무슨 성? 역사성이라고 판별하실 수도 있어야 해요. 앤드 여섯 번째, 분절성. 별이 5개. 돌침대 나왔네요. 네, 분절성 별표 아시죠? 너 좀 들어본 것 같아. 언제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는데 분절성? 뭐와 뭐의 차이? 음성과 음향의 차이할 때 분절성이 뭐였죠? 쪼개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분절성 유식하게 이렇게 개념을 내렸네요.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세계를 물결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그래서 너를 유식한 말로 불연속성이라고도 부른대요. 즉 분절 끊었으니까 연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대요? 불연속성. 그런데 분절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괄호 1번 기호의 분절, 괄호 2번 개념의 분절. 형광펜 아시죠? 자, 분절성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분절성. 너는 연속성, 불연속성? 불연속성. 근데 두 가지 분절이 있답니다. 무슨 분절과? 기호의 분절과 개념의 분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나는 밥을 먹다. 자, 여러분이 얘를 쪼개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쪼개실래요? 나는 밥을 먹다. 잘 쪼개셨어요. 여러분 아직 안 배웠는데 음절별로 지금 얘를 쪼개셨어요? 또 이렇게 말고 어떻게 쪼갤 수도 있어요. 나는 또 밥을 먹다. 여러분 띄어쓰기로 지금 쪼갠 거죠? 또 쪼개보시죠. 그래. 니은 아, 니은 니은 비읍 아, 비읍. 너는 리을, 너는 미음 기역, 디귿 쪼갤 수 있죠. 어떤 기준을 갖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언어라는 것은 쪼갤 수 있어. 즉 언어 형식. 제가 지금 표기한 문자를 쪼갰잖아요. 뭐 자체가 쪼개져요? 언어 기호 자체가 쪼개져. 음성만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기호 자체가 쪼개지는구나. 너를 뭐의 무슨 성? 언어 기호의 분절성이라고 하는 거. 즉 쪼개진다는 건 뭘 전제할 수 있게 해요? 거꾸로 합칠 수 있지. 너를 니은의 합쳐서 나, 니은의 니은 합쳐서 는, 나하고 는을 합쳐서 나는, 나는과 먹다를 합쳐서 나는 먹다의 문장으로 다시 합칠 수 있지. 즉 분절된다는 건 다시 뭐 할 수도 있다? 합칠 수도 있어. 합친 걸 다시 뭐 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지. 그게 언어의 모순성, 기호의 분절성. 그다음 개념의 분절, 거기 살짝 보고 올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언어가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물리적으로 연속된 실체를, 자, 물리적으로 연속된 실체에 괄호로 묶죠. 너를 분절, 쪼갠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이름 뭐라고 불러요, 여기?
볼, 뺨, 그치? 뭐 여러 가지.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턱. 여기는요? 이건 뺨이야, 턱이야. 뭐라고 부르실래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실래요? 이마. 그럼 여기는요? 관자놀이. 여기는 뺨이에요, 이마예요. 사실은 연속된 실체죠. 연속돼 있는 그냥 한 덩어리일 뿐인데 뭐가 쪼갰어요? 언어가. 그치? 언어가 이마야, 뺨이야, 턱이야 쪼개요. 지금 7월이잖아요. 2016년 12월 31일에 뭐 하셨어요? 기억 안 나. 어제도 기억 안 나. 어제 뭐 했지? 사실 어제도 잘 기억 안 날 때가 덜어 있어요. 12월 31일 날 보통 저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이제 엄마 따라서 질질 끌려가서 졸고 있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보면서 왜 19, 87, 65, 4, 3, 2, 1 뭐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 텔레비전의 아저씨가 자 여러분 9, 8, 7, 6, 5, 4, 3, 1 새해가 되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새로운 느낌을 받죠. 새로운 나로 탄생한 것 같고 내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공무원 합격을 할 수 있는 막 희망이 부풀고 막 이러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이지. 추우니까 막 이불 둘러싸고 매고 그래 새해가 된 거야?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근데 뭐가? 언어가 지금부터 딱 네가 과거, 네가 새해라고 언어가 뭘요? 연속된 사실은 실체를 인간의 언어가 쪼개요. 지금 몇 시예요? 시계 보신다. 사실은 우리는 시간의 연속선 상에 있을 뿐이죠. 근데 인간의 언어가 12시 15분, 12시 16분, 12시 17분 쪼개 널 뭐라고? 언어 기호 개념의 분절성이라고 한대요. 개념의 분절성 예를 좀 더 보시죠. 첫 번째 방위. 사실 그냥 하나의 방일 뿐이죠. 여러분 한 몇백 명 앉아 계시는 방인데 제가 동, 서, 남, 북이라고 쪼개. 사실은 연속된 실체를 누가 쪼갠 거예요? 언어가 쪼갠다. and 계절.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명확한 구분이 없죠. 언어가 쪼개요. 자, 무지개 동그라미 한번 빨주노초 파나무 무지개 보셨어요? 실제로는 그냥 연속된 블러 한 색깔일 뿐인데 인간의 언어가 빨주노초 파남보 쪼갠다고 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도 마찬가지, 얼굴의 구획도 마찬가지다. 이런 용례를 줬어요. 무슨 성 떠올라야 해요? 분절성. 자, 분절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아야 해요. 분절성이 뭐예요? 소개해 보시죠. 자기 말로 정의가 돼야 해. 지금 여러분은 이해 안 된 거. 자기 말로 설명되지 않은 건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거. 옆 사람한테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붙잡고 엄마 내가 분절성을 설명해 줄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하는 거예요. 분절성이 뭐예요? 쪼개. 그렇지. 쪼갠다고 이해하세요. 쪼개는 거야. 그럼 연속되는 거, 연속되지 않는 거? 연속되지 않는 거.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불연속성.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분절성에. 무슨 분절, 무슨 분절? 기호의 분절, 개념의 분절. 언어 기호가 쪼개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밥을 먹다 문장을 난도질할 수 있다. 자기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개념의 분절. 그럼 여러분이 어렵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뺨, 이마, 턱, 나녀 이게 분절이야. 얘를 하나 잡고 걔를 명백히 정확히 공부하자 그랬죠? 자기 말로 설명돼야 이해하는 거야. 다시요. 언어 기호의 분절성이 뭐예요? 쪼개. 그죠? 쪼개. 연속성, 불연속성. 불연속성. 두 가지가 있어요. 기호의 분절, 개념의 분절. 기호의 분절이 뭐예요? 우정을 막 쪼개. 막 여러 가지 기준으로 쪼개. 쪼갠다는 건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무슨 분절성 배우셨어요? 개념의 분절. 뭐 아는 예 대보세요. 무지개, 뺨, 그치? 막 생각나는 여러 가지 예가 있으면 잘 이해하는 거. 그래서 가장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용례로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언어 기호적 특징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너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7페이지에 올라오시면 7번 형광펜 추상성. 네가 은근히 시험에 나오면 참 함정이에요. 유의가 필요해요. 자, 거기 추상성의 한자 보시면 추자에 손이 들어있죠? 자, 왼쪽에 손으로 이렇게 뽑아낸다. 뽑을 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선생님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 한자는 그림 글자잖아요. 이 원래 손가락 5개를 그려야 되는데 손가락 3개만. 너무 많으면 지루하니까. 이 이름이 뭐죠? 손수. 우리 수작업한다 그럴 때 이 숫자죠. 너를 접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자에서 이렇게 우산 접은 애가 등장하면 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가 나오면 다 손이구나. 한자는 뜻글자. 선생님 이런 걸 외워야 해요? 이걸 꼭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 시험장 가서 찍을 수 있지.
우리 시험에 3천자 플러스 알파의 한자가 나와요. 다 외울 거죠? 진짜로?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5과목 혹은 7과목 혹은 뭐 직렬에 따라 8과목을 공부하시는데 그 한자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근간을 알아야지. 근간을 알아서 이해하고 유추해야지. 그리고 한자를 외울 때도 그냥 무작정 외우면 왜 개어져? 무슨 뜻이냐면 오늘 열라 외웠는데 내일 기억 안 나. 우리가 열라 외우던 시절이 있어요. 열라 외우면 내일도 기억났던 때가 있어요. 앞에 일자 달았을 때. 여기 없잖아요, 한 명도. 미안해요. 만으로 있을 수 있어요. 만 말고 세는 나이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하면서 암기해야 해요. 아, 네가 들어있으니까 손이구나. 자, 좀 길어졌어요. 추 뽑아내는 거야. 추상성. 다시 추 뽑을 추자. 석유 추출하다 할 때 추자예요. 뽑아낸다. 또 무슨 뜻이니? 거기 밑에 개념 보시면 언어의 분절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 개념 동그라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죠. 여러분 개념이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 언어의 분절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의미. 그치? 이제 공부하실 때 블라블라한 뭐 이렇게 나오면 너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뜻 찾지 말고 아 블라블라한 무엇 앞에 뜻이 여기 있구나 찾으셔야죠. 다시 자 개념이 뭐라고 한번 읽어보시죠. 언어의 분절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의미. 너는 많은 밑줄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계속 밑줄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 그걸 원어교의 무슨 성? 추상성이라고 한대요. 여러분이 뽑아내세요. 침을 삼키네. 새우깡, 양파링. 또 뭐가 있을까? 뭐 좋아해? 고구마깡. 깡 시리즈로 나오네. 또 뭐가 있을까요? 감자깡이랍니다. 깡 시리즈네. 뽑아내시죠, 여러분. 과자. 방금 여러분이 뭐 한 거? 추상화 작업을 한 거. 구체적인 개념으로부터 상위 개념을 뽑아내는 너를 언어기호의 무슨 성? 추상성이라고 한대요. 책 보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뽑아내시죠. 뱀, 이구아나, 도마뱀, 파충류, 개, 고양이, 말, 포유류. 훌륭하십니다. 자, 파충류, 포유류 또 뽑아내세요. 동물,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위 개념을 뽑아내는 너를 뭐라고 한다? 추상성. 질문합시다. 언어 기호가 추상적인 거. 사랑, 손에 잡히지 않아. 생각, 손에 잡히지 않아. 널 추상성이라고 한다. X. 추상성은 뭐라고요? 구체적인 개념으로부터 상위 개념을 뽑아내는 너를 뭐라고? 추상성. 물론 뽑아낸 상위 개념의 성격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지. 그러나 추상성의 특징이 추상적이다가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해? 뽑아내. 그치? 뽑아내가 나와야 추상성이라고 할 수 있다가 유의사항이에요. 자, 언어기호의 마지막 성격 개방성 갑시다. 개방 열려있다라는 뜻이죠. 자, 너는 이렇게 설명했네요. 자, 바로 밑에 유한한 의문이나 단어. 자, 의문, 단어 묶읍시다. 이나의 세모 한번 의문과 단어에 대해 설명하시죠. 유한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수가 제한되어 있다란 뜻이죠. 의문이 뭐예요? 설명하시죠. 의문이 뭐예요? 의문이 뭐죠? 말해.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오늘 무슨 의문 배우셨어요? 자음 의문, 모음 의문. 자음에도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모음도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이 의문을 가지고 그 옆에 무한한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문장을 외워가지고 하지 않죠?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문장을 만들어내. 너를 언어기호의 무슨 성? 개방성. 맨 밑으로 오시면 다른 말로 만들어내니까 창조성. 같은 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 자, 밑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죠? 괄호 1번. 너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배우지 않은 문장도 만들어내. 문장을 만들어내. 개방성. 창조성. 그런데 괄호 2번 너 안 배웠어요. 살짝 세모 한번 주의. 언어가 개방, 열려있다, 창조, 만들어낸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 묶을게요. 상상의 산물, 관념적, 추상적인 개념까지 묶읍시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 개념을 언어가 만들어내. 용 본 사람 손 번쩍. 선생님 드래곤 길들이기 거기 나와요.
영화에만 나오죠? 근데 실제로 용은 없어요. 동물원에 용 있는 동물원 가봤어요? 그건 다 가짜죠. 진짜 용은 없어.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입니다. 사랑 본 사람, 사랑. 선생님, 주사랑을 봤어요. 걔 말고. 러브라는 애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건데 인간의 언어가 걔를 만들어내. 너도 무슨 성? 개방성, 창조성의 사례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 언어를 통해 사고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진다. 사고의 범위, 생각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지죠. 역시 언어가 열려있기 때문에, 언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발명 이런 것들이 언어와 관계 있죠. 어떤 물건을 딱 놓고서 내가 이 안에다가 이러이러한 걸 집어넣겠어. 인간의 언어가 먼저 말을 만들어내야 그 기계 안에 그런 성능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란 얼마나 중요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이 씨가 돼. 여러분 앞에도 제가 OT하면서 강조했지만 말을 잘해야 해. 친구한테 좀 미운 사람한테는 아유 잘 안 들려서 이럴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한테 아유 잘 안 들려 안 될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그 말 쓰면 안 된대요. 만약 친구가 그 말을 발로 뻥 차잖아요. 그럼 나한테 온대. 그렇대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해. 엄마한테 가서 뻥을 좀 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선뻥 후행. 먼저 뻥을 치고 그 다음에 행합니다. 엄마 내가 해낼게. 두고 봐. 내가 꼭 합격해낼게. 언어 기호의 무슨 성? 창조성, 개방성 되시겠어요? 마무리 정리하죠. 우리 언어가 기호다 보고 있어요. 자, 언어가 기호다. 누구 안에 퐁당했었죠? 기호 안에 퐁당, 그쵸? 언어가 기호라는 건 반드시 기호가 갖는 특징을 언어도 갖습니다.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가 갖는 특징 먼저 할까요? 뭐가 있죠? 형식과 내용을 갖죠? 언어의 형식은 음성과 문자, 언어의 내용은 의미,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음향, 기억나니? 음향이 뭐죠? 자연에 존재하는, 그죠? 음성은 뭐죠? 말소리, 그쵸? 음향과 음성의 차이점도 배웠어요. 분절성, 이제 분절성 그럼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분절성 그럼 뭐 떠올려야 해요? 쪼개진다 떠올리셔야 해요. 근데 음운이라는 개념도 배우고 오셨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런데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기호적 특징 8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언어가 기호다. 무슨 성? 기호성. 기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 체계, 구조가 있다. 무슨 성? 규칙성. 다른 말로 법칙성, 체계성. 그런데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가 꼭 그래야 하는 관계는 아니야. 자의성. 자의성의 근거도 한번 내보시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나라마다 형식이 다르더라. 또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1대1이 아니더라. 또 역사성이 존재하더라. 또 의성어, 의태어가 존재하더라. 이 중에서 자의성이 가장 약한 것은 의성어, 의태어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의성어, 의태어, 자의성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성이 있다는 뜻이다. 유연성이 있다는 뜻이다. and 언어라는 것이 한번 언중이 수용하면 개인이 마음대로 못 바꿔요. 사회성. 뭐라고 배우셨죠? 불가역성.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네. 역사성. 다른 말로 가역성이라고 배우셨어요. and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연속된 실체를 언어가 쪼갭니다. 무슨 성? 분절성. 분절성엔 두 가지가 있죠? 기호의 분절, 개념의 분절. 기호의 분절 뭐 떠오르셨어요? 문장을 쪼개. 또 합칠 수도 있어. 자, 개념의 분절 뭐 떠오르셨어요? 이마뿅. 그렇지. 훌륭하시면 잘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의 분절과 관계 있어요. 구체적인 하위어들로부터 상위어를 뽑아내요. 추상성이죠. 당연히 이 뽑아낸 상위어는 추상적인 성격을 띈다. 오, 당연히 오라고 하실 수 있어요. and 언어가 열려 있어. 훌륭하십니다. 제한된 의문과 제한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 개방성, 창조성.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했으니까 순서 없이 한번 해봅시다. 언어의 기호적인 특징 8개 중에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선택지 있으니까 보시고 찍으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언어의 형식이 바뀌기도 하고 언어의 내용이 바뀌기도 하더라. 역사성. 언어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생성, 성장, 사멸한다. OX.
오, 그쵸? 언어가 성장한다의 사례도 배우셨죠? 다리, 15세기엔 누구만? 사람 다리, 짐승 다리. 근데 지금은 다 그러니까 뭐 한 거다? 확장. 그치? 의미가 확장, 확대된 거다. 어리다, 15세기 어리다는 어리석다. 근데 현대국 어리다는 나이가 어리다. 의미가 이사 간 거다. 자, 짐승, 중생에서 이 온 이 말. 15세기엔 누구를 중생? 살아있는 모든 것.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짐승? 동물한테만. 따라서 의미가 줄어든 거다. 자, 즈문이란 말도 배우셨어요? 천이라고 배우셨죠? 니들은 다 무슨 성의 사례? 역사성의 사례. 한번 언중이 수용하면 개인이 마음대로 못 바꿔. 사회성, 다른 말로 불가역성.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꼭 그래야 하는 관계는 아니야. 자의성, 네 가지 근거 또 물어보겠죠? 그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나라마다 형식이 다르더라. 두 번째, 형식과 내용이 1대1 관계가 아니더라. 세 번째, 역사성. 네 번째, 의성어, 의태어. 무슨 성이 존재한다고? 유연성이 존재한다고. 언어가 기호다. 기호성, 기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하고 뭐가 있어요? 형식과 내용이 있더라. 언어의 형식을 음성과 문자, 다른 말로 말과 글, 언어의 내용을 의미. 언어는 반드시 구조가 있어, 체계가 있어. 무슨 성? 규칙성, 다른 말로 법칙성, 체계성이 있겠죠. 구체적인 하위 언어들로부터 뽑아내. 추상성, 제한된 의문, 제한된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문장을 만들어내. 개방성,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할 거죠. 언어가 쪼개요. 분절성, 두 가지 분절을 배우셨어요? 기호의 분절, 개념의 분절. 기호의 분절 하면 생각나는 거. 문장을 쪼개. 그 다음 개념의 분절 생각나는 거. 뺨, 무지개, 그치, 송구영신, 뭐 이런 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되겠어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외울 것들이 적지 않구나, 뭐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거고, 수업 열심히 따라가면 잘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하고는 내일 4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보다 조금 길어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